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도축장 실종사건. 우시장에서 온 트럭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축사를 빠져나갔다. 이윽고 도착한 송아지는 예외 없이 철장이 보정된다. 이렇게 보정되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송아지의 고안에 거세용 가위가 3번 내지 4번 맞물리자 커다란 살덩이가 힘없이 떨어져 흙 바닥에 나뒹군다. 선열이 사방에 낭자하는 가운데 환부에 거친 봉합이 이루어진다. 송아지가 괴로워 머리를 치켜들게 되며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머리를 고정시키고 제각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시뻘겋게 달궈놓은 낙인을 소의 둔부에 기폐 누르면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송아지는 향후 30개월 정도가 되며 축사 옆에 있는 도살장을 끌려간다. 철제 울타리로 만들어진 부실한 길을 따라 정해진 장소에 도착을 하며 직경 10cm의 망치로 앞 이마가 내려갈 정도의 그런 타격이 가해진다. 이후 축 늘어져 기절한 손을 뒷다리를 묶어 거꾸로 매달고 목동맥을 찔러 방열을 시킨다. 상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타익을 쏟는 소의 모습을 20년간 지켜보아왔다. 그는 이 축사의 주인이었으며 규모가 컸던 터라 덕축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상철의 축산업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제대로 톱밥조차 갈지 않는 바닥에 똥오줌 냄새가 진동을 했고 축사 청소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도축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미 전기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살이라는 방법이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도살장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역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전살이라는 방법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전살을 하면 근육이 경직되어 맛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전살? 누구 좋으라고? 보호단체가 찾아왔을 때 그가 콧방귀를 끼며 내뱉은 말이었다. 이렇게 그는 아랑곳 않고 재래식 도축 방법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참혹한 상황을 연출해냈다. 그는 소에 대한 학대도 잦은 편이었는데 자신이 감나무로 직접 만든 채찍을 사정없이 후려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소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 등의 정신적으로 이상한 부분도 많았다. 상처는 바로 축사 바로 옆에 위치한 집에 살았는데 그곳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아내와 태어난 지 꼭 3년이 되는 아들이 있었다. 상처는 아들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도한 애정을 쏟아부었다. 난생 처음 생긴 자식 앞에 군데군데 살얼음이 있기에 상철의 마음마저 봄눈 녹듯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밥벌레 같은 년이 애엄마가 돼가지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상철의 아내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고 상철은 이마를 감싸진 채 괴로워했다. 홧김에 깬 거울 조각들이 상철의 주먹에 박혀 시뻘건 피가 마룻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어졌다. 아내가 아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도중 잠들어버린 것이다. 이윽고 거침없이 거친 상철의 손길에 아내가 나가떨어졌다. 아내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상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느려지며 말했다. 어떻게든 찾아본다고. 우선 신고하겠다고. 상철은 터지려고 하는 우라통을 억지로 집어삼키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검도 느린 어린아이들이 멀리 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혹시나 해서 축사에도 가봤지만 역시나 지독한 분뇨 냄새밖에 나지 않는 곳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일 리가 없다. 끝내 희소식 없이 3일이나 흘렀다. 상철은 언제까지나 아들 찾는 일에 매진할 수는 없었다. 그는 며칠 만에 축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제때 살을 먹지 않아 소들은 야이어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밧줄도 풀지 않는 집단을 소들에게 던졌다. 그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일도 중요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든 소들을 들이키듯 집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봤으며 니들이 좀 맡아줘라. 에? 소들은 연신 고기를 쳐받고 먹이를 먹는 것뿐이었다. 상철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고 집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음날 상철이 다시 축사를 찾았을 때 거식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소 몇 마리가 그의 눈에 포착이 되었다. 규칙적인 사료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가끔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상처는 아래 위로 몇 번 훑어보았다. 거식증을 일으킨 소 3마리 전부가 도축하기 알맞는 시기였다. 도축 날짜는 내일이었지만 더 야위어 품질이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한 상처는 하루 앞당겨 도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축사에서 일하고 있는 두 장정이 싫은 소리를 내었지만 상처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빨리 잡지 않으면 가죽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매달린 3마리의 소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쇠약해진 몸으로 방현실에 들어오게 되었다. 산천은 잘 갈아둔 도살용 칼을 들어 목동맥을 잘 짚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쑤셔 넣었다. 마지막 3번째 소까지 목이 뚫리자 방현실 바닥은 금세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3마리의 소 중 1마리가 흉불이 실룩거리더니 무언가를 되새김하고 있었다. 선지피를 뿜어내며 소 입에서 떨어진 것은 무언가에 물어뜯긴 듯한 어린아이의 손가락이었다. 상철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상철은 아들이 숨어있는 집단을 확인도 하지 않고 던져놓은 것이었다.